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3시에 영상을 편집합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플러스 4%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이 반영되면 아마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환율도 높은 상태이니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오면 국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국내 계좌도 줍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를 보면 SSO는 여전히 선방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QLD가 다시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58달러의 평단가를 지금 조금만 더 하락해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웅줍하면 더 많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거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찐바닥만 찍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해준다면 정말 멘탈도 잘 버틸 수 있으면서 오히려 잘 줍줍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힘없이 그대로 쭉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주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맵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섹터가 피바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 장 초반 크게 하락을 보이다가 하락폭을 말아올리고 있는데 월마트와 홈디포는 장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발표 꽤 크게 하락을 보이던 월마트가 본장이 시작되니 말아올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정말 미친듯이 최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9%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역시 1,3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 제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증시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 세 가지, 이게 대체 뭐길래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고 반대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걸까요? 먼저 주가가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연준의 긴축 전망을 계속 반영하는 중인 겁니다. 최근 고용보고서와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3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를 확실히 보이고 있었고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파월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3월 25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5bp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그리고 CPI가 발표되고 난 후입니다. 시장과 연준은 이 발표들을 보고 나서 전망과 스탠스를 확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3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지표들을 보고 현재 무려 6월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5월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 역시 25bp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바뀌었고 이게 가장 우세한 상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6월까지 25bp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연준 위원들 역시 지표들을 보고 발언을 바꾸기 시작했고 시장 역시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국채금리는 3.9%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환율 역시 1,300원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증시는 결국 이것들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계속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제 푸틴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인플레이션 둔화의 악재라는 거죠. 최근 CPI 둔화세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잘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설마 1970년대의 재림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려에 푸틴이 부채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틴은 전쟁 후 첫 국정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불리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일명 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추가로 미국이 현재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만약 핵실험을 할 경우에 러시아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위협했죠. 그리고 미국은 푸틴의 이 같은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뭘 할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죠. 문제는 푸틴이 경제 전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은 우리 경제를 패배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이 현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국제 유가, 세계 곡물 가격 지수에
빨간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빨간 박스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급격하게 치솟던 것들이 이제는 전쟁 전까지 꽤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여태까지 둔화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이 추이의 공통점을 보시면 모두 둔화세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급격한 하락 이후 다시 조금씩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의 천연가스 둔화세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 곡물 가격 지수 역시 둔화세가 멈췄죠. 그리고 이는 마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추이와 현재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확실하게 둔화를 보이기 위해선 경기 침체가 찾아오거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여전히 우리는 인플레에 고통받겠구나 라는 게 주식시장에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에 고통받으면 연준의 긴축이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된다. 즉 첫 번째 하락 이유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로 주식시장이 현재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 발표입니다. 먼저 월마트와 홈디포는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말아 올렸지만 월마트의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전자상 거래 분야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된다 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EPS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현재 낮게 발표가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꽤 말아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홈디포의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가 다행히 기대치를 겨우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역시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향후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에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올해 성장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현재 긴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사이클, 우리는 그 어딘가에 놓여있는 현재 하락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용기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죠. 물론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는 것,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둔화되는 것, 이는 점점 줄어드는 기업들의 순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라는 부분 말이죠. 즉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대로일지라도 문제는 비용 지출이 커지는 데 있습니다. 원가 상승, 인건비가 주된 요인이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실적을 보면서 작년 월가의 쪽집게로 불렸던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이 연초 증시 상승은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이크 윌슨은 이제 상승은 모두 끝났고 다시 하락할 일만 남았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하락의 이유로 마진과 관련해서 수익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는데요.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으로 26% 더 하락할 수 있다 라고 현재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표적인 비관론자조차 결국 올해 말 증시 전망을 3,900포인트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많아야 단 한 번의 하락만 버티면 증시는 다시 상승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도 바라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딱 한 번 정도 더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말하는 90%는 딱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나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포모 때문에 옆에 떠나는 급등주로 옮겨 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매도하거나, 지루해서 매도하거나, 비관론, 두려움에 매도하거나, 보유한 종목이 급락할 때 패닉셀 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1000명 중 1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장기 투자 짤과 S&P 500의 30년 주가 추이를 보면 우상향이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약세장과 상승장을 반복하며 지루한 횡보 기간을 거치지만 결국 우상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익 보는 사람은 1000명 중 단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심지어 이제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투자에 대한 정보는 더욱 넘쳐나지만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은 탓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보유가 아닌 매수, 매도, 즉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결국 돈을 잃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보다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 기간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이와 비례하는 게 바로
줄어든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소수 투자자답게 그리고 웅줌러답게 미친듯이 매년 폭락의 이유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위기를 반대로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좋은 부동산, 좋은 지식은 시간만 활용하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보유하는 게 평범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아시아 외환 위기, 경기 침체, 버블, 테러, 전쟁, 금융 위기, 재난, 바이러스 등 여러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10년 만에 찾아온 버티기 힘든 약세장을 지금까지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버텨냈을 때 여러분은 웬만한 하락장을 앞으로 다 버텨내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산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점프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오줄 구간입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웅줍 구간이죠. 좀만 더 열심히 평단가를 낮춰서 빠르게 오줄 구간에 돌입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